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뉴스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조승희, 강소희, 그리고 정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코스피가 중동발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코스피는 2%대 급반등에 성공했고요. 무려 12거래일 만에 외국인까지 돌아오면서 시장에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도 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은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장세죠. 그 배경과 앞으로의 흐름도 오늘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핵심 목표 달성 단계에 근접했다며 2, 3주 내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종료 전략이나 출구 전략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명확한 대응 반응이 나오지 않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상군 개입 여부 역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4달러를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정치적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의 3월 하루 평균 원유 선정량은 330만 배럴로 줄어들며 전쟁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만을 통한 유조선 통행이 차단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수출 경로가 막힌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전쟁 이전 하루 약 1,500배럴에 달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물량 중 약 1,000만 배럴이 공급 차질을 빚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공급 감소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한 달 새 50%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기업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감소하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1% 줄어 당초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엇갈렸습니다. 이번 감소는 도매 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재고는 국내 총생산, GDP의 주요 구성 요소인 만큼 재고 감소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1분기 경제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소매 재고는 일부 증가하며 세부 항목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밤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업종 소식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KRX 헬스케어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98% 하락하며 4,769.37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4% 가까이 올랐던 상승분을 단기간에 상당 부분 반납한 셈입니다. 삼천당제약은 불성실 공시와 내부자 매도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24.7%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주요 바이오 종목들의 단기 변동성이 커졌고 개별 기업의 임상 성과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투자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수입 물품 운임이 급등하자 정부가 우회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은 4월 둘째 주 개정 예정이며 시행 전 급등한 운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재경부는 중동으로 수출했다 돌아온 이른바 유턴 화물에도 검사 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며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해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대란 우려가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가능 한도를 1억 원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량을 재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영일 재경부 1차관은 공급망 병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두 아나운서와 함께 지난밤 있었던 미국 증시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뒤흔들었던 주요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경기 둔화의 신호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모습 계속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유가의 급등 등 변수는 여전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미국 기업의 재고 감소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과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가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임상 실패와 공시 논란 등 개별 이슈로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종목별 선별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다양한 소식들 참고하시면서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투자 그리고 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폭풍우가 지나가고 오늘은 우리 시장에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지수가 기분 좋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74% 오르며 5,377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장중 한때는 5,419선까지 터치하며 강한 반등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날보다 7.41포인트 오른 1063.75로 마감했는데요. 시가의 1079선까지 급등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뒤 상승폭을 유지하며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2조 948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이 8,088억 원, 기관이 7,237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059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1,960억 원, 기관이 2,17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4.37% 오른 18만 6,200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5.54%나 급등하며 87만 6천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도 1.18% 상승하며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리노공업이 11.4% 급등하며 11만 400원까지 치솟았고
삼천당제약과 RT오젠 역시 각각 6%와 3%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금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락 뒤의 반등은 늘 반갑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발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되찾은 온기가 다음 주 시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하락 마감하면서 1,5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1,503원대까지 밀렸다가 달러의 흐름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동 관련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결국에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은 중동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협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회피에 관한 심리가 다소 완화됐고 이는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로 이어졌는데요. 다만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건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8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는 등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다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오늘장 마감 브리핑을 짚어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승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4년 만에 유인달 탐사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인우주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5% 넘게 상승하며 19,00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었고 제노코 역시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AP 위성, 덕산 하이메탈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동방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일 아르테미스 2호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유인달 탐사로 향후 달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 유입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시가는 18,710원대에서 출발한 뒤 장중 25,500원까지 고점을 높였고 현재 종가는 19,500원대 중반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 기준 전거래일 대비 5%나 넘게 상승하면서 64만 2천 원까지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급락세를 감안하면 무려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것이 바로 그 하락세의 시작이었는데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난 1일에는 회사 측이 삼천당제약을 작전주로 지목한 블로거와 제네릭 등록을 위해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배포한 애널리스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발표 이후 오히려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었습니다. 이 기간의 주가 낙폭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118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60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 측은 이번 주가 하락은 기업의 가치 훼손이 아닌 악성 루머와 결탁한 공매도 세력의 인위적인 공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즉각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하루에 공매도를 금지시킨 점을 바로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만 해명에도 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회사 측은 오는 6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직접 해소하기로 한 방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낙폭의 대비로는 아직은 회복폭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6일 기자 간담회 내용이 향후 주가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삼천당 제약과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의 특징주 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가 중동발 재건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며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쟁 이후 훼손된 전력 인프라 복구 과정에서 대규모 중앙 발전소보다 구축 속도가 빠른 태양광 설비가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 및 보조 재정을 최대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적 지원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는 1,510원, 고가는 1,944원, 현재 종가는 1,9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S에너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S에너지의 상승세에 대한 소식도 짚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강세 마감한 가운데 유가 급등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처럼 상한가를 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무려 19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6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치솟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 미국 지상군의 현지 투입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일제히 반등했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전반적인 오늘의 특징주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와 자본 흐름을 분석한 투자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포트인데요. 이번 리포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부터 아베노믹스, 그리고 머니무브까지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단계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했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부채 축소에 집중했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면서 디플레이션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은 구조개혁을 시도합니다. 기업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정체로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기업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그 성과가 가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은 제한적인 모습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2013년 아베노믹스입니다. 대규모 통화 완화, 재정 확대, 그리고 성장 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통해 경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 유도, 기업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기업 실적과 주가는 회복됐고 고용 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성과는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노출된 대기업들은 엔저와 해외 매출 확대의 수혜를 받았지만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 가계는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기업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 중심 경영 확대, 정책 보유 주식 축소 등이 추진되면서 일본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자와의 소통 확대와 주주 행동주의 증가까지 이어지며 기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관 자금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ETF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지지했고 연기금 역시 주식 비중을 확대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의 핵심 변화는 바로 머니무브입니다. 가계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시키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사 계좌 수와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주식과 ETF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자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은 해외 투자 선호입니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과 글로벌 ETF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즉 자금이 투자로 이동하고 있지만 반드시 일본 시장으로만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 이후 정책을 통해 기업 중심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 성과를 가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자본 이동, 즉 머니무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투자 확대, 내수 회복 한계,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기업 중심 성장에서 가계 중심 구조로 넘어가려는 전환기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일본 경제와 관련된 투자 리포트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리포트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지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버블 붕괴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위축됐던 일본 경제는 이 아베노믹스를 계기로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주가 회복에는 일정 회복 부분 성과를 냈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계의 소비 회복 그리고 자금의 국내 유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상승의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공포를 이겨낸 반등의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지정학적 위기감에 우리 시장 참 많이 흔들렸죠. 하지만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과 반도체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7% 급등하며 5,373선을 달성해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이 내주에도 기분 좋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외국인의 귀환, 안도와 경계 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매도 폭탄을 던지던 외국인이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서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하지만 마냥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3월 18일처럼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 미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하며 방향성 확인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추이를 차분히 관망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께서 오늘 장을 정말 자세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오늘 장 폭풍 전야였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경제S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의 정답만큼은 언제나 예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S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